자, 오늘은 그 기본서 몇 페이지 펼쳐봐요. 이제, 자, 18페이지입니다. 자, 이제 기초는 어느 정도 이제 정립이 됐으니까, 여기 18페이지. 기본서 18페이지. 자, 우리가 이제 요약집도 여기는 다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점검을 해야죠. 이제 얼마나 자기가 알고 있는지. 여기 한번 봐봐요. 자, 부동산 공시 법령이죠. 몇 개 법률이에요? 법률이 몇 개예요? 2개. 갑자기 또 왜 그래요? 2개죠. 2개가 뭐 있어요? 자, 하나의 법률이 뭐예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여기 또 하나 법이 뭐가 있어요? 자, 2개의 법률입니다. 어디가 어려워요? 이제 해보니까 어디가 어렵대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하고 등기법. 등기법이요? 등기법이 오히려 더 쉬워요. 자, 왜 쉬우냐면 등기법은 뭐예요? 이거는 어느 정도 어떤 틀만 맞춰주면 되고 약간 이해가 되면 이거는 참 쉬운 과목입니다. 등기법이. 오히려 이게 어려울 수가 있어요. 이거는 자기가 안 하면 빵점이에요. 빵점. 왜 그럴까요? 이거는 외워야 된다는 거야. 결론은 외워야 된다는 거야. 이 지적 파트는 외워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근데 부동산 등기법을 이해하면 한 12문제 중에 한 6, 8 정도는 그냥 공부 안 하더라도 꾸준히 맞출 수 있어요. 근데 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은 어때요? 안 해오면 그냥 빵점이에요. 오는 부지런히 암기를 해야 돼. 그러니까 부지런한 사람은 이게 점수가 잘 나오고요. 좀 머리가 좋은 사람은 이게 더 잘 나와요. 근데 처음 배울 때는 등기법이 상당히 어렵게 느껴져요. 사실 요 파트가 요쪽이 더 어렵다라는 겁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자, 그럼 왜 어려운지 그걸 알아야죠. 왜 어렵다고 그랬어요? 여기 봐봐요. 자,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또 처음 강의 듣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요거 몇 문제 나온다고 그랬어요? 12문제. 요거 뭐예요? 12문제. 요거 합치니까 몇 문제? 24문제입니다. 그러면 세법은 몇 문제 나온다고 그랬어요? 이제 갑자기 바보가 된 것 같아요. 16문제. 그래서 토탈 몇 문제예요? 40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죠. 자, 근데 이제 여기 한번 봅시다. 근데 지금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은 3월부터 시작한 사람은 11월, 그 다음에 이제 1월부터 시작한 사람은 3월부터 시작한 사람, 거진 정도 요 24문제 중에 20개 이상은 다 나와요. 꾸준히 수업을 듣는 사람은. 결론적으로 몇 월 달에 온 사람이 문제예요? 한 5월 중순이나 6월 달에 온 사람이 문제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꾸준하면 이거는 공시법령과 관련돼서는 우리가 24개 다 만점 맞을 수 있어요. 그러면 봐봐요. 우리 공인중개사는 절대평가예요? 성대평가예요? 절대평가죠. 몇 점 넘기면 돼요? 60점. 그럼 세법 포기해도 돼요. 세법 포기해도. 자, 봐봐요. 자, 뭐예요? 24문제잖아. 24문제면 몇 점이에요? 60점입니다. 60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대충 하는 것보다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제 기존 수강생들은 이제 굳히기 작전으로 좀 들어가요. 좀 암기도 좀 하고 나름대로. 그러니까 요 24개. 그러면 작년에 이런 사람들이 실패했어요. 자, 지적점하고 세법에서 그냥 60점 이상 넘기겠다. 등기법을 아예 포기한 사람들. 근데 작년에 세법이 또 쉽지는 않았거든. 나름대로 쉽지는 않았다고. 그러니까 뭔가 모르게 여기 이제 나름대로 등기법은 수업만 꾸준히 들어가도 우리 반타작 이상은 할 수가 있어요. 아예 수업을 안 듣는 것보다 낫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해서 마음적으로 구축을 잘 해두시라고. 그러니까 그냥 골고루 하시라는 겁니다. 골고루 하시는 게 좋아요. 그냥 요거 포기하고 세법 포기하고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꾸준히 수업을 들어가면 저희가 한 24개에서 28개 정도는 맞출 수 있어요. 우리 공시하고 세법은 밥벌이만 하면 돼. 밥벌이 몇 점?
60점. 이게 밥벌입니다. 근데 그럼 봐봐요. 그러면 중개사법은 좀 고득점을 좀 해주셔야 돼. 2차 과목에서. 2차 중개사법은 최소한 몇 점 나와야 돼요? 80점이 나와야 돼요. 80점 이하가 나오면 까락이야. 중개사법은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봐봐요. 그럼 중개사법이 80점.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공시하고 세법이 60점. 공법 몇 점 넘기면 돼요? 40점만 넘기면 되잖아. 40점. 그러니까 공법은 까락을 넘기는 데 있어서 주관점은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공법은 50점 목표, 공시하고 세법은 밥벌이, 그 다음에 중개사법은 80점 이상을 넘긴다. 이렇게 목표를 좀 잡아줘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 두시고, 그러면 여기 이제 한번 봐봐요. 자, 그럼 처음 강의 듣는 사람들은 법이 두 개의 법률이라는 걸 생각해 두셔야 돼요. 여기 한번 봅시다. 이제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여기 이제 가장 중요한 단어라고 그랬죠. 정보를 툭 치면 뭐가 튀어나와요? 이상해졌어요. 이제 이게 지적이잖아. 지적. 그렇죠. 지적 정보. 그러니까 법을 보면서도 우리가 이제 2달 전에 배웠기 때문에 생각이 안 나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자꾸 연습을 하는 거. 그러니까 이것밖에 없다고 그랬죠. 반복밖에 없다고 그랬죠. 안전하서나 반복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한번 보죠. 여기 이제 뭐예요? 정보 치면 뭐가 나와요? 지적. 이렇게 하면 지적 관리. 그렇죠. 지적 관리라는 게 이제 포인트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봐봐요. 자,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이게 뭐예요? 이게 원래는 읽어봐요. 자, 이거였었어요. 그럼 봐봐요. 청량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 이게 법명칭이었다가 박근혜 정부부터 뭐예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을 바뀌었다라는 거야. 사실 이 법명에서 이걸 찾아내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뭘 찾아내기가 힘들어요? 지적이라는 단어가 찾아내기가 상당히 힘들어. 여기는 봐봐요. 뭐라고 써놨죠? 청량수로 조사 지적에 관한 법. 여기는 뭐가 있죠? 지적이라는 게 있다는 거야. 그런데 봐봐요. 이 법이라는 건 특히 2차 과목은 정책에 따라서 뭐예요? 법이 많이 바뀐다고 개정이 되고 세법도 올해 제일 많이 바뀐 게 뭐예요? 세법이거든. 세법. 그 다음에 공법이 많이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봐봐요. 요거는 이제 뭐예요? MB가 뭐예요? 요 사업을 한다고 해서 뭐예요? 4대강 사업을 한다 해서 구축을 하게 해서 법이 3개 법률이 통폐합됐어요.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무슨 법이 있죠? 청량. 여기는 서로조사, 여기는 지적. 그럼 몇 개 법률? 3개 법률이 통폐합된 겁니다. 통폐합돼가지고 4대강 사업을 벌린 거고.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요걸 좋아한다고, 요걸 좋아해요. 뭘로 바뀌어? 정보. 그래서 요 과거의 법 명칭도 한번 생각해 두고. 그러면 이제 시험 범위가 정해졌어요. 봐봐요. 자, 여기 뭐라고 써놨죠? 청량. 여기는 서로조사. 서로조사는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중심키는 뭘까요? 바로 여기 지적이야. 지적. 그러면 청량도 다가 아니라 여기 읽어봐요. 합치니까 무슨 청량이죠? 지적, 청량만 시험범위야.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뭘까요? 바로 지적이라는 거예요. 지적. 자, 그러면 봐봐요. 자, 지적이라는 것은 자꾸 생각해요. 지자가 무슨 지자예요? 토지 지자죠. 그러면 땅의 뭐예요? 땅의 뭐예요? 내력이라는 거야. 그래서 땅의 뿌리가 뭐예요? 지적이야. 사람의 뿌리가 뭐예요? 호적이듯이 호적 제도가 바로 명칭이 뭐로 바뀌었죠? 가족관계 등록부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봐봐요. 자, 사람한테도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땅의 이름은 있는 건 알아요. 그렇죠? 자, 집안이죠. 집안. 사람의 성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게 뭐예요? 지목이 되는 거죠. 지목. 그래서 사람한테도 가족이 있어 없어요? 있어. 그게 뭐예요? 땅에 면적이 된다는 거야. 그러면 사람한테도 울타리가 있어 없어요? 있어. 그러면 땅에 뭐가 될까요? 경계가 되는 거야. 경계. 그러니까 지적하고 뭐예요? 사람의 뿌리와 땅의 뿌리는 일맥상통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 봐봐요. 여기 이제 지적. 핵심 키워드를 찾아서요. 여기는 지적. 자, 부동산 등기법에서 포인트는 뭐예요? 바로 등기라는 거예요. 등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읽어봐요. 지적편, 등기편 이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자, 지적은 어때요? 땅에 지적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그래서 지적제도는 권리다, 사실이다. 사실. 이걸 꼭 기억해둬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자, 그러면 지적은 무슨 관계를 공시한다? 읽어봐요. 사실관계 주된 공시. 등기되는
공시. 자, 그러면 이제 처음 강의 되는 사람은 이제 이걸 잡아야 돼요. 자꾸 외워요. 이제 이거 봐요. 지적은 사실관계 주된 공시, 등기는 권리관계 주된 공시. 근데 지적 보는 순간 이게 떠올라야 돼요. 사실관계 주된 공시고 등기는 권리관계를 주된 공시한다. 이게 떠올라야 됩니다. 그럼 지적이라는 것은 그러면 여기에서 사실관계가 뭔지 그걸 포인트를 잡아야죠. 지적은 무슨 관계? 사실관계. 사실관계가 뭔데? 그건 이제 모른다는 거야. 첫 강의 때는. 기존 수강생들은 여기 이제 사실관계가 뭐고 권리관계가 뭔지를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와 관련돼서 이제, 요 부동산 등기법은 이제, 나름대로 이제 3주차에 이제 4주차에 할 거예요. 올해는 이제, 요번 달 코스는 등기법을 많이 할 겁니다. 지적은 이제 뭐 금방금방 나가도 돼요. 이제 봐봐요. 지적은 결론적으로 읽어봐요. 무슨 관계? 사실관계를 주된 공시한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봅시다.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 뭐라고 써놨어요? 법학을 배울 때 뭐라고 써놨어요? 3W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3W가 뭐예요? 자, 요거죠, 요거. 뭐라고 써놨죠? 후, 호. 뭐라고 써놨죠? 핫. 그 다음에 Y라고 그랬죠. Y. 그러니까 우리 법학을 공부하실 때 스타트는 요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두라고 그랬어요. 여기 한번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죠? 후. 후가 뭔데? 누가, 그렇죠. 누가. 이거 뭐라고 써놨어요? 핫이 뭐예요? 무엇을. 여기 뭐라고 써놨죠? 왜. 그러니까 법을 공부할 때 여기 이제 후, 핫, Y를 생각해야 돼. 그러면 여기 봐봐요. 이렇게 건져놓으면 잘하는데 이렇게 건져놓으면 그러면 누가를 뭘로 바뀔까요? 이게 바로 주체라고 그래. 주체. 그러면 핫은 뭐라고 그랬어요? 무엇을. 뭐라고 써놨죠? 객체. 영어는 뭐예요? 목적. 그래서 법적. 이 법을 배우게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항상 여기 주체가 뭔지를 몰라요. 주체. 그러면 여기 객체가 뭐냐? 우리 영어로 갖다 대면 후가 바로 주체가 돼요. 핫은 뭐예요? 무엇을. 객체가 되는. 객체를 뭐라고 그래요? 이걸 대상이라고 그러는 거야. 대상. 자, 그러면 Y라는 것은 왜 무엇을 목적으로 이 법을 배우느냐? 그러면 이제 주체, 객체, 목적을 갖다 붙여야 돼요. 그러면 여기 이제 한번 봐봐요. 자, 주체. 그럼 이제 주체부터 봐죠. 그러면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의 주체는 누굴까요? 주체는 땅을 열렸다 줄였다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걸 뭐라고 그래? 자, 읽어봐요. 부정성이죠. 그러면 지적의 주체는 누구냐? 바로 요거야. 국가가 되는 거야. 국가. 그래서 국가. 자, 여기에서 뭐라고 그랬죠? 객체라고 그랬어요. 객체는 여기 봐봐요. 여기 가르쳐 줬잖아요. 지적이라는 것은 지적이라는 것은 토지죠. 그래서 우리 지적의 객체는 뭐예요? 토지가 돼. 토지. 자, 그럼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공시라고 그랬어요. 공시라는 것은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뭘로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 이걸로. 읽어봐요. 지적 공부라는 게 이제 배우게 돼. 그러면 토지와 지적 공부를 매개역하라는 걸 뭐라고 그랬어요? 또 까먹었다. 바로 이걸 등록이라고 그러는 거야. 자, 그럼 봐봐요. 토지를 어디에? 지적 공부에 많은 것, 등록하는 것. 그렇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물음표를 하나 붙여봐요. 지적이란. 그러면 이제 누가? 읽어봐요. 국가가 무엇을? 토지를 어디에?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뭐라고 그런다? 지적. 그렇게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목적이라는 게 이제 왜 배우느냐? 이걸 이제 주된 목적은 국토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 국토의 효율적 관리라는 겁니다. 효율적 관리. 효율적 관리와 뭐라고 그랬죠? 소유권 보호 목적. 보호 목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소유권 보호가 바로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의 주된 목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봐봐요. 자, 이렇게 싹 지어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기존 수강생들은 이제 뭐를 잡아야 돼? 윤곽을 잡고 확인을 하고, 이제 처음 강의 듣는 사람은 이제 숙지하는 게 이제 암기를 해야 돼.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지적은 뭐예요? 사실관계 주된 공시. 주체는 국가, 객체는 토지, 어디에?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것. 자, 목적은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소유권 보호. 그러면 이제 지적 파트를 배울 단계가 이제 돼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몇 개예요? 토지, 지적 공부, 등록 몇 개? 3개. 그래서 지적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돼. 몇 개죠? 3개.
뭐라고 써놨어요? 지적의 3요소라는 거야. 지적의 3요소. 간혹가다 시험이 이렇게 나와요. 지적의 3요소는 토지, 지적 공부 소유자를 지칭한다. 그때 X, 토지, 지적 공부 등록. 이걸 뭐라고 그래? 지적의 3요소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나름대로 이제 이렇게 이제 쌓아가야 돼요. 그럼 여기 한번 읽어봐요. 토지, 지적 공부 등록. 지적의 몇 요소? 3요소. 여기에다 이제 고춧가루를 좀 뿌려줘요. 양념을. 여기 읽어봐요. 무슨 단위? 토지 등록 단위. 이걸 뭐예요? 필지. 그렇죠. 필지라는 단어가 이제 탄생하고, 여기 필지라는 것은 그러면 필지 이게 이제 앞으로 이렇게 그렸다. 이렇게 그렸다. 몇 필지? 한 필지가 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 몇 필지? 두 필지. 이제 청강이 듣는 사람은 이걸 필지라고 그래. 한 필지. 자, 이렇게 나눴다. 그러면 나눌 분자 써서 분할. 이렇게 되는 거야. 분할. 분할은 몇 필지를? 한 필지를 두 필지 이상으로 나누는 것.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몇 필지죠? 두 필지죠. 두 필지를 한 필지로 합하는 걸 뭐래? 합병. 이렇게 얼마나 쉬워요. 자, 그러면 저기 지적을 잘하려면 저희 집 주소를 외워야 돼요. 어떻게 외워야 돼요? 이렇게 서울. 자, 특별시 마포구 영광동. 자, 뭐예요? 369대. 요건 이제 기초공사를 좀 해야 돼. 그러면 이제 기존 다 배웠으니까 봐봐요. 서울특별시 마포구 영광동을 뭐라고 그래? 소재. 369번이 지번. 자, 대가 뭐라고 해요? 지목. 자, 필지의 면적을 뭐라고 그래? 면적. 필지의 넓이를 면적이라고 그러죠. 이걸 뭐라고 그래? 경계죠. 여기 이제 X축, Y축이 만나니까 점이죠. 그래서 이걸 뭐예요? 경계점, 좌표. 그래서 좌표라고 그래. 그러면 필지의 구성 요소는 이제 6개가 뭉쳐서. 그러면 읽어봐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그걸 뭐라고 그래? 필지의 구성 요소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럼 6개가 뭉치면 몇 필지? 한 필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나왔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읽어봐요. 소재와 지번과 지목과 경계와 좌표와 면적을 뭐 이름을 하나 적어줘야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써놨어요? 토지의 표시라고 그래. 토지 표시. 그러면 토지의 표시상에는 뭐가 있다?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몇 개? 6개. 6개가 뭉치면 몇 필지? 한 필지. 그러면 여기 한번 읽어볼래 이제? 표시 그러면 안 돼 이제. 그게 바로 사실이라는 거야. 사실. 그럼 결론적으로 지정은 토지의 표시상, 즉 표시. 우리 법학에서 이제 표시는 사실이다 이걸 생각해야 돼요. 사실은 그대로 있는 그대로는 거거든. 그러면 이제 봐봐요. 그러면 요거는 이제 외울 때 이제 지금 정도는 이제 기존 수강생들은 저절로 나와야 돼요. 자, 이제 새로운 사람들은 봐봐요. 상상을 해요. 자,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동 뭐예요? 소재 369 지번. 대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지목이라고 그랬죠. 자, 넓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면적. 여기 뭐예요? 경계. 여기 좌표. 6개가 뭉치면 몇 필지? 한 필지. 필지의 구성 요소를 뭐라고 그런다? 토지의 표시. 근데 받아들여요. 그냥 받아들여. 선생님 저는 토지의 표시가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뭐예요? 이해하고 암기를 구분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여기 봐봐. 이거 뭐라고 했어요? 토지의 표시. 그러면 이 표시라는 걸 이제 이해하죠. 표시의 의미를 잡아두는 게 중요한 거죠. 표시는 뭐예요? 권리의 사실이야. 사실이. 이제 다 끝났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요리만 해먹으면 돼. 우리 일반적으로 민법은 뭐가 제일 중요해요? 민법은.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 지난주에도 했는데도 벌써 까먹었잖아. 이거 봐요. 법률 사실, 법률 요건. 자, 법률 효과. 이렇게 나왔죠. 그럼 다시 정리해봐요.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법률 사실이란. 읽어봐요. 법률 요건을 이루는 개개의 사실. 이렇게 정확하게 이제 따지는 겁니다. 요건과 효과의 관계는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원인, 요거, 결과. 그렇죠? 이제 나오네요. 법률 효과의 원인이 법률 요건이고, 법률 요건의 결과가 뭐예요? 법률 효과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민법에서는 이게 바로 틀이고, 우리 지적 파트를 배울 때는
요 뭐예요? 주체, 객체, 목적, 토지의 표시. 이게 바로 토지라는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자기가 뭐예요? 기둥을 딱 박아놔야 돼. 기둥을 세워놔야 된다. 이게 기둥이거든. 그러면 봐봐요. 본능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이거는 자 마음의 준비를 해요. 스타트를 딱 끊었다. 공간 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읽어봐요. 무슨 정보? 지적 정보. 지적은 사실관계. 그럼 사실관계가 뭔데요? 바로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는 몇 개? 6개. 6개가 뭉치면 몇 필지? 한 필지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객체는 뭐라고 그랬어? 아까 토지, 지적 공부, 등록. 토지 등록 단위를 뭐다? 필지. 필지의 구성 요소를 뭐라고 그래?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는 몇 개? 6개. 6개가 뭉치면 한 필지. 목적은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소유권 보호. 이렇게 나와야 돼. 근데 이제 요거 끝나면 선생님처럼 이해가 안 돼요. 아니야, 그 말을 잘못해서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요. 받아들이고 나서 이제 활용을 해먹는 거야. 사람들이 그러니까 안 받아들이려고 그러는 걸 그런가 그래요. 그러면 이제 봐봐요. 이제 배워봅시다. 자, 이제 봐봐요. 이렇게 나눠서 뭐예요? 분할이죠. 아까 뭐가 달라졌는지 봐봐요. 조금 전하고. 읽어봐요. 면적이 줄었죠. 여기 뭐예요? 경계. 이걸 뭐라 그래? 좌표. 이제 조합만 시키면 바로 요게 나오는 거야.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죠? 지적 청량이란. 읽어봐요. 면적과 경계와 좌표를 정하는 것. 이걸 무슨 청량? 지적 청량.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건 이제 가르쳐주면 써먹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못 써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못 써먹는 사람들은 어때요? 그게 응용력이 없다라는 거야. 응용력이. 자, 그러면 여기 이제 한번 봐봐요. 다시 이제 잡아봅시다. 자, 여기 이제 분할이었죠. 이걸 합치는 걸 뭐라 그래요? 합병. 그렇잖아. 합병. 합병은 어때요? 2필지 이상을 몇 필지로? 한 필지로. 근데 시험에 왜 나오느냐? 자주 나오느냐? 읽어봐요. 면적 경계 좌표가 달라졌죠. 원래는 청량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죠. 근데 합병은 뭐다? 2필지를 합산하면 되잖아. 그러면 청량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거고. 그러면 여기 봐봐요. 여기 아까 봐봐요. 청강, 여기 뭐라고 그랬어? 읽어봐요. 집은 이제 369라고 안 읽는 것만 해도 다행이야 이제. 자, 369가 370으로 바뀌었다. 무슨 변경을 가져왔어? 집안 변경을 가져왔어. 그러면 집안 변경을 가져왔으니까 경계 변동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읽어봐요. 지적 청량할 필요가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죠. 자, 그러면 봐봐요. 대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지목이죠. 그러면 주차장으로 바뀌었다. 무슨 변경? 지목 변경. 경계 변동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청량할 필요가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이제 띄엄띄엄 이제 기존 수강생들은 이제 뭐예요? 이걸 우리 그동안 이렇게 해왔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구술이야. 구술이 껴야 보배라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문제가 지금 잘 안 풀리는 거야. 근데 지금 법이라는 것은 이걸 이제 이렇게 연결을 해줘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구술을 껴야 보배라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야. 근데 새로운 분들은 빨리 이거부터 따로 기존 수강생을 따라오려면 뭐예요? 자, 그러면 새로 오신 분들은 기존 수강생에 몇 배를 해야 돼? 한 5배를 더 해야 돼. 5배. 왜? 지금 기존 수강생은 5번 이상은 들었거든. 그러면 결론적으로 몇 번 이상을 들어요? 자기예요? 25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25번은 들어야 자기가 되거든. 그러니까 지금 기존 수강생은 5번 이상을 들었으니까 5번 똑같은 테마를 5번 이상을 들었으니까 처음 오시면 한 번도 안 들었잖아요. 그러면 억울하면 뭐라 그래? 일찍오지 그런다고. 억울하면. 왜 그러면 기존 수강생하고 본인하고 비교해서는 안 돼요. 자, 우리가 이제 인연 옷깃만 섞여도 뭐라 그래? 인연이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11월달, 1월달 허송세월 한 거 아니에요. 허송세월 한 거 같은데 허송세월 한 거 하나도 없어. 그냥 우리가 이 머릿속에 한 번 듣는 거하고 안 듣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야. 이게 엄청난 차이가 나는. 자기가 몰랐는데도 쓱 지나가면 다음번에 두 번째 들으니까 알게 되는 겁니다. 참 특이하죠. 그러니까 우리 적어도 이제 법이라는 것은 적어도 뭐예요? 한 3번 이상은 들어야 나름대로 뭐예요? 자기 논리의 정립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요거 이제 쳐서 이제 끌고 나가보자고요. 읽어봐요. 공간 정보, 구축 및 관리감, 정보, 무슨 정보? 지적, 이거 사실관계, 주체, 국가. 그럼
계획자는 뭐예요? 토지, 어디에 지적 공부에 많은 것, 등록. 목적은 국토의 현적 관리와 소유권 보호 이렇게 잡아요. 그러면 지적의 3요소를 읽어봐요. 토지, 등록, 지적 공부를 지적의 3요소. 토지의 등록 단위를 뭐라 그래? 필지. 필지의 구성 요소를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는 뭐가 있다? 소재, 지번, 제목, 면적, 경계, 좌표. 몇 개? 6개. 6개가 뭉치면 몇 필지? 한 필지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면 지적이란 거기 18페이지 한번 봐봐요. 자, 지적이란 누가 한다고 그랬어요? 읽어봐요. 국가가. 뭐라고? 국가의 통치권이 미치는 영토를 무슨 단위로? 필지 단위로 계획되고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는 권리다, 사실이다. 사실. 법적 권리 간격을 공적 장부인 지적 공부에 등록 공시하고 이를 이용, 관리, 활용하는 행위를 뭐라고 그런다? 지적인. 간단하게 하면 지적이란 이거죠. 지적이란 누가 국가가 토지를 어디에 지적 공부에 많은 것, 등록 공시하는 것. 이게 바로 뭐예요? 지적이야. 자, 그러면 이제 19페이지 가서 다시 한번 2번을 가봐요. 자, 지적의 3요소 잡아봐요. 가로 1번 읽어봐요. 토지, 가로 2번은 지적 공부, 가로 3번은 등록. 그래서 이거 잠꼬대를 해야 돼. 봐봐요. 이렇게 여쭤보면 지금 단계는 이제 기존 수강생은 딱 나와야 돼요. 잠꼬대. 새로운 분들은 빨리 숙지를 하고 뭐라고 써놨어요? 또 지적의 3요소를 한다. 지적의 3요소 보는 순간 토지, 지적 공부, 등록. 이래야 문제를 빨리 푸는 순발력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몰라서 읽어보라는 것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걸 딱 보면 뭐예요? 읽어봐요. 지적의 3요소 보면 읽어봐요. 토지, 지적 공부, 등록. 이걸 뭐라고 그래? 지적의 3요소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뒷장을 한번 쭉 넘겨봐요.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몇 페이지로 가냐면 25페이지로 다시 가서 25페이지로 가서 자, 용어의 정리가 나와 있을 겁니다. 이 용어를 다시 한번 재정립을 해두라고. 재정립을 하라고. 그러면 이거 가지고 이제 써먹어야 돼. 자, 이제 25페이지 한번 가보죠. 자, 용어의 정의 찾았어요? 예, 별표가 5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한번 보죠. 자, 이제 하나씩 보죠. 자, 첫 번째 무슨 정량이 나왔죠? 자, 지적 정량. 그러면 지적 정량 그냥 눈 감고 읽지 말고 기존에 배웠던 걸 이제 써먹어요. 자, 봐봐요. 몇 필지? 한 필지. 몇 필지? 두 필지. 읽어봐요. 면적, 경계, 좌표. 자, 이걸 조합해봐요. 그러면 지적 정량의 개념이 나와. 읽어봐요. 면적과 경계와 좌표를 정하는 정량. 무슨 정량? 지적 정량. 자, 그러면 거기 2번과 관련 첫 칸에 가서 지적 정량이란 이렇게 나오면 벌써 두 번째 줄 필지, 경계 또는 좌표, 면적을 정하는 정량을 말하며 그러면 지적 확정 정량비, 지적 재조사 정량을 포함이다, 제이다. 포함해서 포함 동그라미. 그러면 자기가 이제 기존 수강생들은 이제 굳히기 작전 들어가야 돼요. 봐봐요. 지적 정량이란 면적과 경계와 좌표를 정하는 정량으로서 지적 확정 정량과 지적 재조사 정량을 뭐라고 그래요? 포함해서 지적 정량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면 뭘 또 잡아줘요? 밑에 읽어봐요. 자, 지적 확정 정량 잡아놓고 그러면 이제 여기 봐봐요. 여기 한번 읽어볼래요? 뭐라고 써놨어? 확정. 그러면 확정 이렇게 키워드죠. 확정은 툭 치면 뭐가 튀어나와? 도시개발사업. 그러면 기존 수강생들은 도시개발사업 이제 마무리 짓고 그럼 새로 오신 분들은 지적확정 정량이란 도시개발사업 지구에서 새로이 경계점 좌표 등록에 등록하기 위한 정량이 무슨 정량이다? 지적확정 정량이다. 개념을 잡아놓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봐봐요. 여기 포인트예요. 그러면 확정을 툭 치면 뭐가 튀어나와? 도시개발사업. 그러면 확정과 뭐야? 도시개발을 연결고리를 해놔야 돼요. 도시개발사업지역을 이렇게 연결고리를 해놔야 돼요. 다시 그럼 봐봐요. 자, 지적확정 정량이란 뭐야? 도시개발사업지역. 이렇게 숙지를 해놔야 돼 이제. 자, 그러면 거기 세 번째 칸은 지적 재조사 정량이죠. 그러면 지적 재조사가 들어가면 무슨 정량이다? 지적 재조사 정량. 다시 한번 잡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저기 지적 재조사 사업 요걸 포인트로 잡고 다시 한번 확인할 거는 거기 봐봐요. 지적 재조사성, 지적 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야 공간정보 구축법,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이에요. 지적 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야. 자, 그러면 요 지적 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으로 장난을 친다고. 그러면 지적 재조사가 들어갔다. 무슨 정량? 지적 재조사 정량.
자, 청량 기준점이 나오죠. 청량 기준점은 시험 범위 자체가 아니야. 청량 기준점에서도 그 밑에다 이제 자, 요걸 하나 적어놔봐요. 맨 밑에다가. 자, 이제 기존 소환성은 적어놨을 거예요. 뭐라고 써놨죠? 지적 기준점만 시험 범위야. 자, 그럼 처음 강의 듣는 사람은 이제 써야 되겠네. 지적 기준점 그러면 자, 지적 기준점은 세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지적 삼각점이라는 게 있고요. 자, 지적 동원점이 있어. 그러면 지적 기준점, 그러면 지적 삼각점, 지적 삼각 보조점, 지적 동원점을 뭐라고 그런다? 지적 기준점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청량 기준점 중에서 청량 기준점 자체는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그거에 결부시킬 필요가 없고 지적 청량 기준점에서 무슨 기준점? 지적 기준점만 시험 범위야. 근데 여기 이제 눈을 읽힐 때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거예요. 여기 한번 읽어봐요. 뭐가 붙었죠? 지적만 시험 범위라는 거야. 자,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조심할 거, 요거 봐봐요. 여기에서 이제 주의할 게 있죠. 뭐라고 써놨어? 삼각점. 삼각점하고 지적 삼각점은 같다, 다르다. 삼각점은 뭐예요? 국가 기준점이 되거든. 그럼 저희가 그러면 요거는 이제 숙지해야죠. 자, 지적 기준점이란 요거 보자고요. 지적 삼각점, 지적 삼각 보조점, 지적 도관점. 이걸 뭐라 그래? 지적 기준점이라고 그러는 거야. 지적 기준점. 자, 그러면 이제 의미가 이렇게 이제 자고 또 우리가 이제 그 위에 한번 봐봐요. 자, 밑에서 두 번째 칸 뭐라고 써놨죠? 지적 청량 수행자 찾았어요? 예, 지적 청량 수행자는 봐봐요. 자, 지적 청량 수행자는 누구를 합해서 봐봐요. 뭐라고 써놨죠? 지적 청량 업자 또 정보공사. 자, 한국국토정보공사를 뭐라고 그래? 지적 청량 수행자라고 그래. 그러면 지적 청량 수행자란 자, 지적 청량에 등록을 한 자와 뭐라고 써놨죠? 국토정보공사. 이게 과거에 대한지적공사였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제 봐봐요. 지적 청량 수행자 이름은 자기가 숙지해야죠. 지적 청량 업자와 한국국토정보공사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밑에 청량성과 성과 동그라미. 그러면 청량성과는 결과야, 결과. 성과하고 결과하고 그냥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그래도 성과가 뭐냐? 결과다, 결과. 청량성과.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럼 세상 공짜가 없어. 가서 이제 요거니까 부지런히 안겨야 돼. 자, 봐봐요. 지적 청량이라는 읽어봐요. 면적과 경계와 좌표를 정하는 청량. 그럼 지적 확정 청량과 지적 재조사 청량 포함이야, 제야? 포함해서. 그럼 지적 확정 청량이라는 읽어봐요. 도시개발사업지역에서 이렇게 나오면 지적 확정 청량 지역을 그래. 지적 재조사가 들어갔다. 무슨 청량? 지적 재조사 청량. 지적 재조사 특별법. 요거 한번 숙지해줘야 되고.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럼 청량 기준점에서 지적 기준점 3개만 시험 범위야. 지적 삼각점, 지적 삼각 보조점, 지적 도관점. 그러면 지적 청량 수행자 그러면 뭐예요? 지적 청량 업자, 한국국토정보공사. 영어 정리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본능적으로 영어를 숙지해줘야 돼. 봐봐요. 읽어봐요. 사잖아. 이제 사도 몰라요. 사도 몰라. 2 곱하기 2는 4잖아. 36에 18, 73, 21, 그쵸? 99, 81. 그만 봐봐요. 그렇게 나와야 돼. 지적 청량 수행자 그러면 지적 청량 업자와 한국국토정보공사.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야 돼. 이거는 딱 보면 본능적으로 구구단 외우듯이 나와야 돼. 자, 그러면 지적 기준점 그러면 봐봐요. 지적 기준점 그러면 지적 삼각점, 지적 삼각 보조점, 지적 도관점 받아들여요. 영어 정리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나는 지적 기준점이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야. 지적 기준점에 영어는. 그러니까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영어 정리를 그러면 이제 집에 가셔서 부지런히 첫 강의 듣는 사람은 가서 눈 감고 지적 성향이다. 면접과 경계와 자아표를 정하는 정량, 지적 학정 정량과 지적 재조사 정량을 포함해서 지적 기준점 그럼 뭐야? 지적 삼각점, 지적 삼각 보조점, 지적 도관점을 뭐라 그래? 지적 기준점이다. 그러면 지적 성향 수행자는 지적 성향 업자와 한국국토정보공사. 요즘은 제가 제가 외우는 것 같아. 제가 외우는 것 같아. 그러면 요즘 잠꼬대를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서 잠꼬대를 하는 거네. 잠꼬대.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청량과 관련된 개념들이야. 수단을. 자, 그러면 26페이지로 가보죠. 자, 26페이지 가니까 여기서는 이제 지적과 관련된 용어들이에요. 자, 봐봐요. 자, 아까 첫 시간에 써먹었던 거, 자, 봐봐요. 자, 조금 전에 배웠던,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죠? 주체. 주체라는 게 있죠. 주체는 뭐예요? 자, 국가. 하나씩 개념 잡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국가인데, 이 지적을 관리하는 데가 뭐냐? 그렇게 지적소관청이야. 지적소관청 위에 누가 있다? 시도지사. 시도지사 위에 누가 있어요?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우리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에서 뭐예요? 자, 책에는 이게 따까리관청 뭐예요? 지적소관청. 읽어봐요. 시도지사 국토교통부 장관이야. 그러면 여기는 그러니까 요 시도지사는 중간 단계야.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지적소관청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읽어봐요. 지적이야. 지적소관청이 뭐예요? 지적 공부를 관리하는 데가 바로 지적소관청이야. 그럼 오늘 이제 구치기 작전 들어가요. 그러면 거기 청강이 듣는 사람은 지적 공부를 관리하는 거기만 밑줄을 딱 끊으라고.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돼요. 자, 그러면 지적소관청이란 다시요. 뭘 관리하는 데다? 지적 공부를 관리하는. 암기가 돼야 돼. 외울 필요도 없어요. 봐봐. 지적소관청이란 지적 공부를 관리하는. 그러면 관리하는 여기 봐봐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한번 봅시다. 자, 뭐라고 써놨어요? 서울시. 서울시는 어때요? 자, 바빠요, 안 바빠요? 바빠. 그러니까 지적소관청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만약에 토지대장을 열람하고 싶어. 그럼 서울시 가서 토지대장 열람해주세요. 안 해준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서울시장은 그러면 지적소관청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거야. 자, 여기 봐봐요. 다시 이제 부산시죠. 자, 부산시장은 어때요? 바빠요, 안 바빠요? 바빠. 그러니까 부산시장은 어때요? 지적소관청이 아니야. 그럼 읽어봐요. 광역시장이잖아. 광역시장. 그러니까 또 부산시장 이렇게 하면 또 돌아버립니다. 자, 여기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수원시장은 바빠요, 안 바빠요? 바빠. 그러니까 지적 공부를 관리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럼 결론적으로 여기 한번 봐봐요. 수원시 읽어봐요. 대도시시장. 그래요. 대도시시장이라고 그런 거야. 그러면 이제 서울시장, 그러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대도시시장은 읽어봐요. 지적소관청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이제 반드시 이제 이번 달 구치기 작전 들어갈 거는 그러면 지적소관청이라 뭘 관리하는데? 지적 공부를 관리하는. 이건 그럼 봐봐요. 외우는 것도 요령이죠. 봐봐요.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 지적소관청이란 요거 지적 공부를 관리하는 데를 무슨 소관청이다? 지적소관청이다. 이제 자꾸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3번에 가보죠. 3번에 무슨 공부가 나오죠? 지적 공부. 그러면 여기 봐봐요. 아까 이제 뭘 잡았었어요? 자, 객체를 잡았었죠. 객체는 읽어봐요. 토지, 그 다음에 지적 공부,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등록이라고 그랬잖아.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토지의 개념은 어디에서 잡아줘? 토지의 개념들은 주로 어디에서 잡아줘요? 학개론에서 잡아주잖아. 학개론. 부동산학 기초에서 빈지, 법지, 갱지 이런 것들을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토지는 그러면 우리 이제 지적에서 필요한 것은 대표적인 필지 의미만 중요한 거야. 필지, 양입지 이런 것들. 그럼 결론적으로 이 토지는 학개론에서 이제 지금 기존 수강생들은 지금 머리가 짬뽕이 돼 있어. 지금 온 사방이 짬뽕이 돼 있어요. 봐봐요. 공법 섞여 있죠. 이제 3월달부터 기존 수강생 서서히 이제 교통 정리가 들어가야 돼. 이제 정권이.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토지는 어디에서 배워? 학개론에서. 그럼 어디로 빠져? 지적 공부. 그래서 지적 공부 몇 종류?
8종류가 돼. 그래서 여기 봐봐요. 3번에 무슨 공부가 있죠? 지적 공부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지적 공부란 그러면 자, 지적 공부란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지업명부, 대지권, 등록부 이걸 뭐라고 그래? 대장이라고. 그럼 대장은 몇 종류다? 4개다. 그러면 도면은 몇 종류? 2종류. 지적도, 임야도.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대장 형식의 도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자, 그러면 자, 거기 세 번째 줄. 해당 토지 소유자의 등을 기록한 대장 및 도면. 가로 안에 읽어봐요.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된 거 포함이 제예요. 포함. 무슨 하일까지 포함해서 첫 강의 듣는 사람은 거기 밑에다 써놔요. 무슨 하일까지 포함해서 지적 하일까지 포함해서. 그러니까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된 것 이걸 뭐라고 그래? 지적 하일이라고 그래. 찾았어요? 자, 순서대로 쭉쭉 나가고 있는데 못 찾은 사람이 2분 계시네요. 다시 한번 보죠. 가로 1번의 지적 공부란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지업명부, 대지권, 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 좌표, 등록부 거기 있죠. 바로 밑에 세 번째 안에 가로 안에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된 것을 포함해야 제야. 포함해서. 그러면 뭐까지 포함해서? 지적 하일까지 포함해서. 그러면 선생님 저는 지적 공부가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된다니. 법률에 그렇게 규정을 해놨거든. 자, 그럼 지적 공부를 빨리 암기할수록 좋아요. 그럼 무슨 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지업명부, 대지권, 등록부 이걸 뭐라고 그래? 대장. 자, 지적도 임야도를 뭐라고 그래? 도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대장 형식의 도면. 무슨 하일까지 포함해서? 지적 하일까지. 그럼 봐봐요. 그러면 자, 어떤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뭐라고 써놨죠? 일람도. 일람도는 여기에 포함돼야 안 포함돼요? 안 되죠. 일람도는 그러면 지적 공부가 아니야. 무슨 공부죠? 기타 공부지. 그럼 우리 법률의 지적 공부는 딱 8개를 정해놓은 겁니다. 8개를. 그럼 저희가 8개가 무슨 공부다? 바로 지적 공부라고 멘칭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봐요?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지업명부, 대지권, 등록부 그 다음에 지적도, 임야도 하나, 경계점, 좌표, 등록부 무슨 하일까지? 지적 하일까지 포함해서 몇 종류다? 8종류라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원래는 이 지적 공부를 외울 때까지 안 나가야 돼. 그럼 봐봐요. 읽어봐요. 자, 그러니까 동그라미 읽으면 안 돼. 토지대장 읽어봐요. 임야대장 읽어봐요. 공지업명부, 대지권, 등록부 그 다음에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 좌표, 등록부 무슨 하일? 지적 하일 이렇게 했잖아. 그러니까 지적 공부를 가서 숙지하라고. 지적 공부란. 그럼 이번 달에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이제 지적 공부의 정확한 8개를 다시 한번 재부팅을 해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한번 읽어봐요. 그러면 무슨 책임표? 지번 책임표. 요 안에 있어 없어요? 없어. 그럼 지번 책임표는 지적 공부가 아니라는 거야. 무슨 공부? 기타 공부라는 것이. 그러니까 지적 공부는 요것만 딱 지적 공부라고 명명을 해놓은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그러면 집에 가서 부지런히 청강이 듣는 사람은 기존 수강생들은 매번 들었기 때문에 눈만 봐도 이게 지적 공부다 아니다. 못 외웠어라도 눈으로 익혀놨거든. 눈팅. 그러면 이제 새로 오신 분들 요번 처음 지적을 듣는 사람은 부지런히 가서 지적 공부 그럼 눈 감아서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지업명부, 대지권, 등록부 무슨 더? 지적도, 임야도 또 하나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 무슨 하일? 지적 하일 이렇게 오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그러면 지적 공부 이제 배웠으니까 이제 지적 공부와 관련된 기타 공부를 이제 배워야죠. 그래서 오른쪽 가로 3번에 가봐요. 무슨 공부가 있어요? 부동산 종합 공부라는 게 있어. 자, 이제 읽어봐요. 그러면 이제 읽어봅시다. 부동산 종합 공부는 여기 안에 있어 없어? 없어. 무슨 공부야? 기타 공부야. 그러면 부동산 종합 공부는 그러면 누가 관리하느냐? 이것도 마찬가지. 읽어봐요. 지적소 관청이 관리한다라는 거야. 등록 관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가니까 가로 3번에 부동산 종합 공부 찾았죠. 그러면 부동산 종합 공부는 누가 등록 관리한다? 지적소 관청. 그러면 요거 이제 가로 딱 해놓고 다시 한번 포인트를 잡아서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부동산 종합 공부에 등록사항이 뭐가 있는지. 자, 그러면 27페이지로 가봐요. 자, 기억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죠? 토지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2번은 니어는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디귿은
토지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4번은 리얼은 부동산 가격에 관한 사항. 그런데 제가 이걸 외워줄 수가 없거든. 자, 외워줄 수가 없으니까 집에 가서 부지런히 이제 기존 수강생들은 이제 익숙해져 있으니까 그냥 눈팅해 놓고. 그럼 봐봐요. 자, 부동산 정확금 누가 관리해? 지적서 관청. 읽어봐요.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리얼은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토지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부동산 가격에 관한 사항. 부동산 보상에 관한 사항 있어요 없어요? 없어. 어느 어디에서 출제되느냐? 바로 25일 때 기출문제라는 겁니다. 그럼 저희가 그러면 이제 가서 부지런히 해야 돼. 나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는 게 아니라 외우세요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자 이제 외워봅시다. 지적서 관청은 부동산 정확금으로 누가 관리하죠? 지적서 관청. 기업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세 번째 토지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부동산 가격에 관한 사항. 그러면 이제 요거 끝나면 이제 암기가 된 거야. 그러면 그걸로 이제 끝나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또 여기 봐봐요. 그러면 첫 강의 듣는 사람 다시요. 부동산 정확금은 지적건부다 아니다. 아니다. 부동산 정확금은 누가 관리해? 지적서 관청. 그럼 등록상 4개를 딱 숙지해 두면 된다라는 겁니다. 뭐 할 것도 없어. 자, 그러면 이제 관호 4번은 무슨 지적도가 나오죠? 연속 지적도. 찾았어요? 연속 지적도라는 것은 여기 봐봐요. 지난번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자, 뭐 남자는 여자가 몇 명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남자는 여자가 3분이 필요해요. 3분. 엄마, 그 다음에 와이프, 그 다음에 내비, 그렇죠. 내비양, 그렇죠. 근데 집사람은 내비양 안 듣더라고. 내비남은 듣더라고. 남자 목소리를 듣더라고요. 자, 그러면 봐봐요. 내비게이션 사이에 뭐예요? 내비게이션 화면이 있죠. 화면이 쓱쓱 지나가죠. 이게 바로 연속 지적도야. 그래서 거기 포인트 잡으라고 그랬죠. 전산화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연속 지적도로 뭐예요? 청량에 활용할 수 없는 도면. 청량에 활용할 수 없는 도면. 무슨 지적도? 연속 지적도.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여기 한번 읽어봐요. 몇 회? 26회 때. 좀 봐봐요. 다음 중 나열한 것 중에서 지적 청량이 대상이 아닌 것. 봐봐요. 무슨 지적도? 연속 지적도. 연속 지적도는 거기에 포인트가 뭐예요? 청량에 활용할 수 없는 도면. 이걸 뭐라고 그래? 연속 지적도라고 그래. 자, 그러면 저희가 한번 봐봐요. 여기에서 이제 이쪽으로 다시 왔어요. 이제 집에 가서 이제 복습하실 때. 자, 지적서 관청이라는 이걸 읽어봐요. 무슨? 지적 공부를 관리하는 데가 무슨 소관청이다? 지적서 관청이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봤어요. 토지를 어디에? 지적 공부에 많은 것, 등록하는 것. 지적 공부는 토탈 몇 종류? 8종류.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 좌표 등록부. 무슨 아이? 지적하여. 그럼 공부가 끝난 거야. 이제 공부는 끝난 거예요. 그럼 여기 이제 이쪽으로 왔어요. 부동산 정확 공부는 지적 공부 기타 아니다? 아니다. 그럼 부동산 정확 공부는 어디에서 관리해? 지적서 관청. 토지의 표시와 뭐야? 소유자에 관한 사항.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토지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뭐가? 부동산 가격에 관한 사항. 외우다 보면 이제 뭐예요? 저절로 이제 윤곽이 나타나. 자, 봐봐요. 우리 공인중개사는 객관식이 주관식이에요. 객관식. 그러니까 자꾸 외우다 보면 자기가 익숙한 단어야. 그러면 익숙해지면 뭐예요? 그걸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거야. 장 100%가 안 외워지더라도. 그러니까 읽다 보면 이건 낯설다. 아니다. 그럼 찍어가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를 이제 봤죠. 누가 관리해요? 지적서 관청. 무슨 지적도? 연속 지적도. 특징은 전산화된 청량에 활용할 수 없는 도면. 이건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나는 이해가 안 돼. 이게 아니는 거야. 자, 이거 가지고 이제 영어니까 영어는 정확하게 암기, 숙지를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이거 한번 다시 한번 복습하고 가죠. 연속 지적도. 전산화된 청량에 활용할 수 없는 것. 자, 부동산 정확 공부 누가 관리해? 지적서 관청. 그러면 부동산 정확 공부의 등록상. 그러면 외우지 않더라도 몇 번 반복이 됐으니까 저절로 외워져요 나중에. 자, 그러면 지적 공부는 몇 종류? 8종류. 그렇죠? 그러면 8종류는 반드시 숙제가 뚝뚝뚝뚝뚝 나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다시 왔어요. 스타트는 여기서부터 스타트합니다.
자, 그러면 읽어봐요. 토지 지적 공부 등록 딱 하면 머릿속에 지적에 3요소. 그러면 여기 봐봐요. 토지 등록 단위를 뭐라고 그래? 필지. 그래서 필지라고 그래. 자, 필지. 그러면 앞으로 이건 왜 필지? 한 필지. 필지 구성 요소가 뭐가 있어? 또 까먹었다. 소재. 아까 서울특별시 마포구 용강동 369 대를 생각하라고요. 서울시 마포구 대용동을 뭐예요? 용강동을 뭐라고 그래? 소재 360을 지번. 이걸 뭐예요? 대를 지목이라고 그러죠. 넓이를 면적이라고 그러네요. 이걸 뭐예요? 경계. 이걸 뭐예요? 좌표. 그러면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묻지만 한 필지의 이름은 토지의 표시라고 그래. 그러면 토지의 표시 밑에 가봐요. 4번에 뭐가 나와 있다. 토지의 표시. 그렇죠? 그러면 토지의 표시는 표시 그러면 표시 청강이 드는 사람은 표시를 보는 순간 머릿속에 사실이라고 생각해야 돼. 그러면 우리 벌써 등기법 이제 돌아간 사람들 한번 등기를 붙여봐요. 토지의 표시의 등기. 무슨 등기? 사실의 등기. 사실의 등기를 뭐라고 그래? 표제부 등기다. 이렇게 이제 의미를 배우는 거죠. 그러면 우리 표제부는 그러면 지적이 바뀌냐에 따라서 등기법에 뭐예요? 표제부가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토지의 표시 권리다 사실이다. 사실. 그러면 사실관계를 우리 한번 보죠. 자, 첫 토지의 표시란 지적 공부에 읽어요. 같이 읽어봐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이걸 뭐라고 그래? 토지의 표시. 이제 딱딱딱 이제 연결이 돼야 돼요. 자, 소재라는 것은 뭐 소재. 그러면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지역으로서 독리 줄쳐놓으세요. 독리 이에 준하는 지역을 말한다. 지난달에 이제 영어 정리가 끝났는데 이제 부연 설명 잘 필요가 없어. 그러면 이 정도예요.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지역으로서 독리. 엄면이야 독리야? 독리. 다시 한번 확인해 두고. 자, 그러면 여기 봐봐. 이제 여기 한번 봅시다. 선생님, 지난달보다 영어 정리를 좀 간단하게 하네요. 그래서 요거라도 이제 정확하게 숙지하라는 의미에서 그러는 거예요, 이제.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뭐예요? 지번이잖아, 지번. 지번이죠. 그럼 요 토지에 뭘 붙였어요? 번호를 붙였잖아. 번호를 붙였죠. 자, 그러면 이제 요거 가지고 와서 써먹는 거예요. 읽어봐요. 지번이란 찍고. 지적 공부에 등록한 번호. 이걸 뭐라고 그래? 지번. 이제 마무리 짓는 겁니다. 자, 필지에 부여하여 거기에다 이제 마무리 지어야죠. 지적 공부에 등록한 번호. 이걸 뭐라고 그래? 지번. 이제 마무리 됐어요. 지번이지 이게 아니에요. 자, 맨날 지번이 뭐야 그랬더니 지번이지 뭐. 그러면 뭐예요? 자, 그러면 뭐예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요. 지번이란 읽어봐요. 지적 공부에 등록한 번호. 지번이 돼. 자, 지목이란 사람에 갖다 대면 뭐에 해당돼? 성별에 해당되죠. 지번은 사람에 갖다 대면 이름에 해당되고 지목은 사람에 갖다 대면 성별에 해당돼. 그러면 지목이라는 거는 토지의 주된 용도 자리에다 딱 현강 편찬하여 이제 마무리해야죠. 지목이라는 거는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서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것. 이걸 뭐라 그래? 지목. 그럼 우리나라는 무슨 지목을 채택하고 있다? 용도 지목이야. 다시 지목이라는 거는 토지의 주된 용도. 요 용도 자리가 포인트라는 거야. 용도. 그러면 우리나라는 무슨 지목이다? 용도 지목이다. 자, 좌표라는 것은 지적 측량 기준점 또는 경계점의 위치를 평면, 직각, 중심, 수치로 표시한 것. 선생님, 저는 좌표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좌표가 이거예요. 이게 무슨 축 읽어봐요. X축. 여기 뭐예요? Y축. 이거 읽어봐요. 자, 직각도 모르겠네. 직각도 못 읽어. 자, 그러면 여기는 평면이네요. 평면. 우리나라는 몇 차원 지적을 찾게? 2차원 지적을 채택하죠. 그러면 이제 요거는 그러면 우리 행선이라고 그래? 종선이라고 그래? 행선. 요거는 정선이라고 그러죠. 수학 시간에 넣으면 이걸 뭐라고 그래? X축. 요걸 Y축. 그러면 봐봐요. 좌표란. 읽어봐요. 평면. 읽어봐요. 직각. 읽어봐요. 정선과 행선으로 표시한 걸 뭐라고 그래? 좌표. 아, 그렇구나.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경계란 그러면 경계를 하기 전에 일단 경계점부터 먼저 적어보자. 맨 마지막 칸에 봐봐요. 경계점에는 점이라는 걸 다시 한번 굳히기 작전 들어가요. 경계점에서 점 동그라미 쳐놓고. 자, 읽어봐요.
여기 선이 굽어서 안 굽어서? 굽어서. 영어는 뭐야? 자, 좌표는 그러면 여기 하나하고 여기 하나가 있네. 경계점은. 자, 선이 굽어서 안 굽어서? 굽어서. 선의 굴곡점과. 읽어봐요. 자, 이거는 좌표죠. 좌표 형태로 등록되는 점. 이걸 뭐라 그래? 경계점이라는 거야. 그러면 다시 경계점 한번 보죠. 경계점이란 선의 굴곡점. 다시 한번 줄 서놓고. 지적도 임야도 도의 형태로 등록되거나 잘라요. 경계점 좌표 등록비. 무슨 형태로? 좌표 형태로 등록되는 점을 뭐라 그래? 경계점. 자, 이제 그러면 이렇게 나오면 틀려요. 경계점이란 필지에 구역하는 선의 굴곡점으로서 지적도 임야도의 좌표 형태로 등록되거나 경계점 좌표 등록비 도 형태로 등록되는 점을 말한다. 이러면 틀려. 자, 우리가 배웠으니까 봐봐요. 지적도 임야도의 공통점. 도면이잖아. 도자가 무슨 도자? 그림 도자. 그러니까 도의 지적이나 도예가 나오는 거야. 경계점 좌표 등록부의 핵심은 좌표. 그래서 좌표 형태로 등록되는 점. 그러니까 이 좌표하고 도예를 살짝 바꿔치기 한단 말이에요. 실제 시험에는. 그래서 그렇게 의미를 잡아놓고. 근데 사실 이것도 외울 이유도 없어요. 몇 번 하다 보면 저절로 외워져. 자, 그럼 봐봐요. 경계점이란 선의 굴곡점으로서 같이 해봐요. 지적도 임야도의 무슨 형태로? 도의 형태로. 또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의 무슨 형태로? 좌표 형태로 등록되는 점. 무슨 점? 경계점. 자, 그러면 여기 이제 한번 경계점의 개념을 잡았으니까 자, 여기 이제 봐봐요. 자, 몇 필지? 3필지. 3필지가 되잖아. 3필지. 그러면 여기는 과, 얼, 병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 뭐예요? 경계점. 여기 무슨 점이에요? 경계점이죠. 이걸 뭐라 그래? 몇 필지? 한 필지라고 그러자. 이거는 누구 필지? 가필지, 요거는 얼필지, 요거는 병필지. 그러면 이걸 뭐라 그래? 경계. 자, 믹싱을 한번 해봅니다. 경계란 무슨 별로? 필지별로. 무슨 점들을? 경계점들을 직선으로 연결한 걸 뭐라 그래? 경계. 자, 그러면 거기 경계 개념 다시 올라가서 필지별 줄쳐놓고 경계점들을 직선이야 곡선이야? 직선으로 연결하여 지적 공부에 등록한 선. 이걸 뭐라 그래? 경계라는 말을 써주게 돼. 자, 경계 밑에 뭐가 있어요? 면적. 면적이란 봐봐요. 경계란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자, 경계라는 개념을 일단 잡아냈어요. 그러면 경계란 읽어봐요. 필지별로 무슨 점? 경계점들을 직선으로 연결한 걸 뭐라 그래? 경계. 잡아당기면 뭐가 나와? 면적이 튀어나와. 면적이란 그러면 거기 뭐예요? 수평면상의 넓이 줄쳐놓으세요. 자, 그러면 수평면상의 넓이 줄쳐놓고 그러면 이제 첫 강의 듣는 사람은 이렇게 줄쳐놔서 기존소환서는 뭐 다 써놨으니까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 한번 읽어봐요. 뭐예요? 수평, 동그라미 쳐놔요. 수평 지적이라고 그래. 이렇게 동그라미 쳐놔봐요. 무슨 지적이죠? 평면 지적이라고 그래. 그럼 우리나라는 수평 지적이면서 평면 지적을 채택하고 있네. 그래서 여기에다 뭐 써놔요? 몇 차원 지적이다? 2차원 지적이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등록 차원에 따라 물리로서 몇 차원 지적을 채택하고 있다? 2차원 지적이야. 그럼 2차원 지적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 수평 지적, 평면 지적이라고 그러는 거야. 자, 그래서 수평면상의 넓이 이제 마무리하고요. 필지란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읽어봐요. 필지란 이거 몇 필지? 한 필지. 그럼 필지란 읽어봐요. 토지 등록 단위 이걸 뭐라 그래? 필지. 그래서 필지란 지등록이 정하는 바다에서 거기에다 줄쳐놓으세요. 무슨 단위? 토지 등록 단위를 뭐라 그래? 필지. 지번 부여지기란 그러면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적으로서 엄면이야 동리야? 동리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을 뭐라 그래? 지번 부여 지역이라고 그러는. 자, 그러면 자기가 이제 집에 가서 이제 열심히 하면 돼. 자, 봐봐요.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말한다. 지번이란 지적 공부에 등록한 번호. 이걸 뭐라 그래? 지번.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뭐에 따라서 용도. 용도 지목이죠. 경계란 필지별이의 경계별이의 필지별. 직선이의 곡선이 직선으로 연결한 선을 뭐라 그래? 경계. 면적이란 수평면상의 넓이. 그럼 우리나라는 몇 차원 지적? 2차원 지적. 필지란 그러면 무슨 단위? 토지 등록 단위를 뭐라고 그래? 필지. 그죠? 자, 그러면 지번 부여지간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 지역으로서 이게 엄면이야 동리야? 동리. 이에 준하는 지역을 뭐라 그래? 지번 부여 지역이다. 경계점 그러면 선의 굴곡점으로서 그러면 좌표야 도예야? 도의 지적과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도예야 좌표야? 좌표 형태로 등록되는 점. 이걸 뭐라고 해? 경계점이야. 그러면 경계점의 개념을 잡았으니까 이제 뒷장을 한번 넘겨봐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잡아봅시다.
자, 뭐라고 써놨어요? 토지 이동. 이 이자가 무슨 이자예요? 다를 이자야. 그러면 토지의 표시가 달라질 수 있어 없어? 있어. 이걸 뭐라 그래? 토지 이동이야. 그러면 토지 이동이란 그러면 토지의 표시 줄 서놔봐요. 근데 청강이 듣는 사람은 토지의 표시를 원 뭐하거나 새로이 정하거나 투 변경 말소하는 것. 이걸 뭐라 그래? 토지 이동이야. 자, 그러면 봐봐요. 토지 이동이란 그러면 다시 한번 불러줘요.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말소하는 것. 이걸 바로 뭐예요? 토지 이동이라고 그래. 그럼 여기 한번 읽어봐요. 토지의 표시. 그럼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이렇게 나와야 돼. 자, 그러면 잘 봐요. 아까 영어 정리했잖아. 영어 책을 읽을 때 봐봐요. 토지의 표시를 보는 순간 앞으로 책을 읽을 때 본능적으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그게 무슨 표시? 토지의 표시. 그게 뭉치면 몇 필지? 한 필지. 그러면 읽어봐요. 이제 표시는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자기가 따로 읽을 필요 없이 토지동. 오늘 여기 한번 봐봐요. 자, 몇 필지? 한 필지. 이걸 뭐라 그래? 분할. 분할은 토지동이 아니야. 아니기는 뭘 아니야. 달라졌잖아. 면적, 경계, 좌표. 이게 달라졌잖아. 그럼 분할은 무슨 이동? 토지 이동 자유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합병은 토지 이동 자유다 아니다. 저 알아버립니다. 자꾸. 자, 합병은 뭐예요? 자, 그럼 한번 봐봐요. 몇 필지? 두 필지죠. 한 필지로 합하잖아. 읽어. 면적, 경계, 좌표가 달라졌잖아. 그러니까 합병은 무슨 이동? 토지 이동이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러면 지금 이제 자유자재로 구사가 안 되는 것은 무슨 문제점이냐? 토지 이동의 개념을 해놓고 그냥 앵무새처럼만 애우는 거야. 토지 이동이란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거. 토지 이동이 뭐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거. 앵무새인 거야, 앵무새. 활용을 해먹어야죠. 활용을 해먹어야죠. 그러면 이제 그러면 봐봐요. 여기 봅시다. 또 아니면 이제 안 돼요. 자, 지목 변경 토지 이동이다 아니다. 또 아니란다. 또 아니래. 여기 지목이 달라졌잖아. 그러면 지목 변경하니까 무슨 이동이다? 토지 이동이다. 그렇죠? 왜 토지 이동의 개념을 가지고 써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없는 뭐예요? 앵무새라는 거야. 앵무새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이제 이번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맞춰봐야 돼. 읽어봐요. 무슨 변경? 소유자 변경. 토지 이동이 아니야? 아니죠. 그래요. 소유자는 토지의 표시사항이 아니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토지 이동이요. 그러면 이 정도는 누구나 열심히 해야 돼. 토지 이동이란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거. 읽어봐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표시는 권리다, 사실이다. 사실. 이렇게 나와야 된다라는 거야. 그래야 이게 제대로 이제 공부가 되거든. 그러면 기존 수강생들은 이제 굳히기 작전으로서 토지 이동의 개념을 다시 한번 재정립하고, 새로운 시는 분들은 이게 토지 이동이구나. 그러면 저 토지 이동에서 이자는 무슨 이자다? 다를 이자가 된다. 뭐가요?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거. 새로이 정한다. 새로울 신자. 1번 타자. 무슨 등록? 신규 등록. 자, 신규 등록이란 새로이 조성된 토지와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뭐라고 그래? 신규 등록이라고 그러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이제 한번 봐봐요. 자, 선생님 오늘은 간편하게 뭐 많이 붙이지도 않고 딱 정확한 영어 개념만 잡고 가라는 걸 이야기를 하네요. 자, 여기 한번 읽어봐요. 또 지적의 3요소라고 한다. 이렇게 읽으라니까. 토지, 지적, 공부, 등록. 이렇게 나와있죠. 등록. 그럼 여기 지적 공부는 토탈 몇 종류? 8종류. 그죠? 자, 임야대장이 있었어, 없었어? 그래요. 그 정도만 알면 돼. 8종류를 다 외울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임야대장 있었어? 임야도는? 있었죠. 자, 일남도는? 없었죠. 토지대장은? 있었죠. 지적도는? 있었죠. 그러면 봐봐요. 임야가 비싸, 토지가 비싸? 토지. 그래서 임야에서 토지를 전환을 시켜버려. 전환. 읽어봐요. 등록 전환이라는 거야. 그러면 등록 전환은 그러면 어디에서 어디로 간다? 줄쳐놔요.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서 토지대장 지적도로 옮겨 등록하는 거. 무슨 전환이다? 등록 전환이야. 그러면 등록 전환은 이제 기존 수강생들은 이제 굳히기 작전으로 가요. 등록 전환은 임에서 토로 가는 것만 등록 전환이다. 토에서 임으로 가는 것은 등록 전환이 아니야.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것만? 임에서 토로 가는 것만 무슨 전환? 등록 전환이다.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여기 이제 봐봐요. 몇 필지? 한 필지. 몇 필지? 두 필지. 뭐라고 그래? 분할. 분할이란 한 필지를 두 필지 이상으로 나누는 것을 뭐라고 그래? 분할. 거기 나와 있죠? 그럼 여기 이제 요거 몇 필지? 두 필지. 두 필지를 한 필지로 합하는 걸 뭐래? 합병 줄 딱 짜놓고.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지적 공부에 봐봐요. 여기 대가 지목이죠. 그러면 지적 공부의 지목을 바꾸어 등록할 때 이걸 무슨 변경? 지목 변경이야. 그러면 지적 공부에 이게 포인트라는 겁니다. 지적 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 무슨 변경? 지목 변경이야. 자, 그러면 축적 변경이 나와요. 축적 변경이란 지적도 거기 다시 그 굳히기 작전 들어가요. 무슨 도에? 지적도의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디에서 어디로 간다? 작은 축척에서 큰 축척으로 가는 것만 무슨 변경? 축척 변경이야. 근데 이 지적도 임야도는 포함되지 않아요. 그러면 축척 변경이란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이러면 틀린다라는 거야. 무슨 도에? 지적도에. 이제 다시 한번 정상들은 확인을 해놓으라고. 그러면 축적 변경이란 도면에 이러면 틀린다는 거야. 무슨 도? 지적도.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디에서 어디로? 작은 축척에서 큰 축척으로 변경하는 것. 이걸 무슨 변경? 축척 변경이라는 거. 자, 그러면 거기 밑에 이제 기존 수강생은 써놨으니까 처음 수강생들은 또 거기다 한번 축척 변경. 자, 축척과 관련돼서 공부를 하나 해놔야 돼. 무슨 축척? 법정 축척 적어놔요. 처음 강의 듣는 기존 수강생들은 외우고 계시고. 자, 그러면 지적도는 법정 축척을 7가지를 사용해요. 지적도는. 그러면 이렇게 하나 써놔요. 500분의 1과 600분의 1이라고 써놔요. 스타트는 이렇게 끊어놔요. 자, 그러면 기존 수강생은 외우고 계셔요. 자꾸 외우고 계셔요. 자, 그러면 이제 기존선 여기 600분의 1이죠. 이거 분모 2배 하면 얼마인지 적어봐요. 분모 2배. 1200분의 1. 분모 2배. 2400분의 1. 자, 이거 분모 2배. 1000분의 1이죠. 자, 1000분의 1을 분모 2배 하면. 자, 2000분의 1은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디로 건너뛰어요? 3000분의 1과 6000분의 1. 그래서 지적도의 법정 축척은 7가지를 다 사용해. 7가지를 다 사용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일반 축척은 요거 동그라미 쳐놔요. 1200분의 1. 이게 일반 축척이야. 자, 이럴 것도 없어. 그냥 몇 번 이제 재부팅을 하면 돼요. 지적도는 몇 가지? 7가지. 그럼 암기해 봅시다, 이제. 자, 이렇게 암기도 금방 돼. 한 번만 하면. 자, 분모 2배. 1200분의 1. 분모 2배. 2400분의 1. 분모 2배. 1000분의 1 건너뛰고 3000분의 1, 6000분의 1. 그래서 법정 축척은 몇 가지? 7가지가 돼. 일반 축척은 1200분의 1. 자, 뭐라고 써놨어요? 임야도. 임야도는 뭐예요? 2가지 축척. 3000분의 1과 6000분의 1. 그러면 우리 임야도의 일반 축척은 몇 분의 1이다? 6000분의 1. 그러면 가서 이제 집에 가서 부지런히 외우면 돼요. 이제 굳히기를 했지만 지적도는 7가지. 600분의 1, 1200분의 1, 2400분의 1, 500분의 1, 1000분의 1, 3000분의 1, 6000분의 1. 일반 축척은 1200분의 1. 자, 임야도는 몇 가지? 2가지. 그럼 3000분의 1하고 6000분의 1. 일반 축척은 6000분의 1이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좀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해놓고 하나 이제 응용 하나 해봅시다. 자, 축척 변경이란 무슨 도? 지적도의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500분의 1에서 1200분의 1로 가는 것도 축척 변경이다. 어때? X. 대에서 소로 가는 것은 축척 변경이 아니야.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것만? 작은 축척에서 큰 축척으로 가는 거야. 근데 또 하나 우리 이제 그 밑에 이제 처음 오신 분도 써야 되고 기존 수강생도 하나 쓸 게 있어. 자, 그러면 봐봐요. 참고 표시 하나 해놔요. 자, 만약에 여기 봐봐요. 500분의 1에서 6000분의 1. 6000분의 1 어디에서 어디로 갔어요? 대에서 서로 갔죠. 그러면 뭐다? 그러면 축적 변경 개념에서 벗어나서 안 벗어나서? 벗어났어요. 내버려 두면 어떻게 돼요? 축적 변경 혼란을 가정할 수 있죠. 그럼 500분의 1에서 6000분의 1로 변경할 때 읽어봐요. 미리
자, 시도지사 승인을 그래서 여기 원칙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미리 시도지사 승인을 요하게 되는 겁니다. 원래는 축척 변경은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거죠? 사금 축척에서 서축척으로 가는 거죠. 대축척으로 가는 거죠. 근데 500분의 1에서 6,000분의 변경 사용할 때는 미리 시도지사 승인을 요한다라는 거. 그러면 이제 지난번에 배웠던 거 이제 봐봐요. 축 연결을 좀 하나 더 해놔야죠. 자, 그럼 첫 강의 듣는 사람은 이게 시도지사 승인과 관련된 거거든. 그러면 시도지사 승인과 관련돼서 읽어봐요. 반출, 지방 변경, 축척 변경 하나 더 외워야 되겠네. 500분의 1에서 6,000분의 1로 변경 사용할 때 미리 누구의 승인이에요? 시도지사 승인. 나머지 이제 승인이 나오면 무조건 틀려 이제. 그러면 이제 시도지사 승인과 관련돼서 이제 그래야 요거까지 해야 자. 독자적 문제로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읽어봐요. 시도지사 승인 읽어봐요. 반지축, 반출, 지방 변경, 축척 변경. 그러면 500분의 1에서 6,000분의 1로 변경 사용할 때 미리 누구의 승인을 요한다? 시도지사 승인. 마무리 딱 졌어요. 반지축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딱 져놓으라고. 자, 봐봐요. 그런데 우리 지난달에는 지난달에는 자, 용어 정리 나갈 때 몇 시간을 나갔어요? 한 주 잡아먹었잖아, 한 주. 근데 이번 달에는 1시간 10분이면 이제 끝난다라는 거야. 이제 2시간 벌어놨다라는 거예요, 2시간. 자, 그러면 이제 저기 131페이지로 가봐요. 자, 기본서 131페이지로. 자, 134페이지로 가야 되겠네요. 자, 134페이지에 거기 1번 문제가 있어. 자, 첫 시간을 마무리 잘 했는지 한번 풀어봐요. 됐어요? 더 풀어봐요, 자기 힘으로. 그러면 만약에 뭐 영어 안 풀린 사람은 아직 정확한 개념이 숙지가 안 돼 있는 거야. 그렇죠? 자, 영어의 점이 좀 옳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옳은 거. 지적 소관청이라면 지적 공부를 관리하는 거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국가기관장으로서 의미해요. 아까 지적의 주체는 국가라고 그랬잖아. 국가기관장으로서. 그럼 1번은 틀렸죠. 이번에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뭐에 따라서 영도, 형상 틀렸죠. 3번에 축척 변경은 무슨 도, 지적도,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디에서 어디로? 작은 축척에서 큰 축척으로. 그러면 정답은 몇 번? 3번. 4번, 5번 읽어볼 필요도 없어. 그러면 3번 찍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야 되죠. 시험장에서는. 괜히. 그러니까 정확한 게만 알면 4, 5번은 읽어볼 필요가 없어. 그런데 4번은 왜 틀렸는지 한번 볼까요? 토지의 표시란, 소재, 지번, 소유자. 소유자 틀렸네. 소유자가 빠져야 되겠죠. 좌표 나오면 지적 측량 기준점 또는 경계점의 위치를 경의도 좌표가 아니라 아까 평면, 직각, 정행 수치로 표시한 거라고 그랬죠.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죠? 3번이 되는 거죠. 여기서 꼭 알아둘 거. 5번은 안 알아도 돼. 1번, 2번, 3번, 4번. 요 4개 지문은 자주 출제되는 지문들이니까 잘 잡아야죠.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봐봐요. 자, 공부가 이제 제대로 됐는지 안 되는지 테스트 한번 해봅시다. 읽어봐요. 더 분할이란다. 한 필지를 두 필지상으로 나누는 것. 이걸 뭐라 그래? 분할이라고 그러니까. 분할이라니까.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두 필지를 한 필지로 건치는 거. 그래야 한 단계 앞서가야 돼. 합병을 딱 보면 한 필지를 두 필지 이상을 한 필지로 합하는 것.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공부가 제대로 되고 있다는 거 이제.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여기 봐봐요. 토지등이란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 토지의 표시 그러면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이렇게 나와야 돼. 토지의 표시의 의미는 사실 이렇게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문제 이제 제대로 이제 잘 풀리죠. 지난주보다 훨씬 가벼워졌을 겁니다. 그래서 좀 쉬었다 계속 들어가겠습니다.